네, 안녕하세요. 월가주입니다. 자, 간밤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시가 폭락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물가라는 문제가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가까지 다 얽혀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벨리펠로 3기가 정식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오픈한 뒤에 정원이 찰 때까지 상반기에 열어둘 예정인데 생각보다 벌써 90% 정도 정원이 차버려서 상반기는 아니고 조만간 마감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초심자분들과 함께 신가치투자 기본편 커리큘럼 진도 1회차부터 라이브로 Q&A 하면서 나갈 예정이고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녹화본도 제공되고요. 또 홍진채 대표님의 미국 주식 여행기도 론칭을 했습니다. 홍 대표님은 지난 20년간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꾸준히 내시면서 최근 5년간은 무려 20%씩 주가 지수를 상회한 무시무시한 실력자인데요. 이 홍 대표님도 이제 한국 주식 말고도 미국 주식을 공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공부 과정을 벨리펠로 참가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난주에는 스포티파이 탐방을 함께 했고 다음 회차에는 팔런티어를 함께 뜯어볼 예정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전날 밤 시장 간단히 요약해보면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S&P 500이 상승세를 보이고 장기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했는데요. 지표 발표와 동시에 지수는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증시는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간밤의 흐름은 시장의 급락과 반등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주요 키워드는 CPI 컨센 상회, 에그플레이션, 에너플레이션, 관세, 연초 계절성 및 LA 산불입니다. 우선 1월 CPI는 헤드라인 물가의 상승률이 컨센을 상회한 0.5%를 기록했고 코어 물가의 상승률도 컨센을 상회한 0.4%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헤드라인과 코어 상승률이 모두 컨센을 상회하자 시장은 곧바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벨리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연초에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초에는 인플레 압력이 강해지는 계절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준은 꾸준히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졌음을 강조해왔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서 기업들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연준의 주장이 이번 연초를 맞아 시험을 받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가격 및 임금 예측 부서를 이끌었던 UBS의 경제학자 앨런 뎁마이스터의 경우 관세, 이민정책, 기타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한 충격이 없다면 향후 3개월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열쇠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연초 물가 지표가 시장의 내러티브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그중 첫 번째 지표인 1월 CPI가 간밤에 컨센을 상회했고 이에 시장의 우려가 증폭된 것이죠. 그러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CPI 발표 직후 상반기 금리나 확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에그플레이션과 에너플레이션이 화두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지표에 포함되는 식품과 에너지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쪽은 지난 12월 중순 벨리의 칼럼으로 올린 PPI와 CPI 리뷰에서 살펴봤던 조류 독감의 충격이 여전히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란 물가는 11월 7.2%, 12월 0.7%, 1월 15.2% 상승하면서 식품 물가 상승을 견인했고 그 외 육류 가격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지역별 대형 식품점은 계란 구매 시 할당량, 구매 방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닭고기 공급이 제한되니 돼지고기 등 다른 육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다행히 외식 식품 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향후 육류 계란 물가의 상승이 외식 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물가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지난 12월보다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유 보일러유는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확대되었고 가솔린과 천연가스는 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게다가 최근 트럼프의 관세 행보를 고려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향후 꾸준히 주시할 부분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공급된 원유는 디젤유와 제트 연료로 가공되는데 이 둘은 트럭과 항공 운송 비중이 높은 미국 물류 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들 국가의 석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물류 인플레 압력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이미 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트럼프도 인지하고 있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동 이슈 개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어차피 근원물가, 코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연준이 중시하는 PC에 속하는 항목들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의견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론이기는 하고 실제로 벨리의 실시간 속보 피드에도 실시간으로 올라왔었지만 파월이 지난 새벽에 CPI보다 PC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진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코어가 더 중요하다, PC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펠로분들은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3회차에서 우리가 1970년대를 배우면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이 강조되게 된 맥락은 1970년대입니다.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 꼽히는 아서 번즈는 당시 대통령 닉슨의 압박을 받아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에너지는 변동성이 크니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고든이라는 저명한 경제학자가 만든 근원 물가지수 개념을 점차 강조하게 되는데요. 당시 연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과 연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 시급료까지 물가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완화책을 밀어붙이게 되죠. 이를 통해 1974년 2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였고 당연하게도 이로 인해 근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이에 번스는 또다시 긴축적인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게 되고 미국은 오랜 기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신음하게 됩니다. 지금 당시처럼 오일 쇼크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CPI의 단기적인 등락과 변동성은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CPI의 장기 추세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더 중시하는 이유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CPI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면 냉탕 온탕을 너무 빠르게 엇박자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CPI가 떨어지지 않아도 코어가 중요하니 무시해도 돼 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둘째, 이미 정책의 무게추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넘어왔고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플레이어는 연준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플레이어가 연준일 때는 오로지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했고 그러니 연준이 근원 PC만 중요하게 보았다면 근원 PC만 중요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와 재무부와 재정정책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선 전 설문에서 미국 국민들의 85%가 인플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답을 한 바 있고 또 지난주 조사에서 미국인의 과반수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에게는 근원 PC가 중요할지 몰라도 미국 국민들에게 가솔린 가격, 보일러유 가격, 계란 가격은 전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하면 트럼프에게도 중요하고 트럼프가 이에 반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2008년 이후 패러다임처럼 연준이 보던 지표만 바라보던 패러다임에서 조금은 달라졌을 수 있다. 약간 제가 비주류 의견이라서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을 읽을 때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보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가가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선은 CPI 넘버 중에 오늘 다루지 않은 중고차, 주거, 운송, 서비스 물가 등의 세부 항목을 이야기해 보면서 트럼프가 왜 유가를 내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가 왜 이런 의도와 전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